안녕, 동안하는 친구들이 새롭게 돌아왔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인어공주 들어갑니다. 고고고! 시작! 아싸! 동아 재미있는 동화 나와주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인어공주 들어가요. 뽀로로봉. 하늘처럼 푸르고 유리잔처럼 투명한 바다가 있었어요. 바다 깊은 곳에는 산호와 보석으로 만들어진 궁전이 있었어요. 바다 왕과 신하들이 사는 궁전이었죠. 바다 왕은 오래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왕의 늙은 어머니가 살림을 돌보고 있었죠. 바다 왕에게는 6명의 아름다운 인어공주들이 있었어요. 그중 막내 인어공주가 가장 아름다웠대요. 막내 인어공주의 피부는 이슬처럼 깨끗하고 맑았어요. 두 눈은 깊은 바다처럼 푸르렀죠. 하지만 인어공주들의 몸에는 발 대신 물고기의 꼬리가 달려 있었어요. 6 인어공주들은 하루 종일 궁전 벽에 피어난 꽃들 속에서 놀았어요. 물고기들은 창문이 열리면 기다렸다는 듯 궁전으로 헤엄쳐 들어왔지요. 인어공주들은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궁전 밖 정원에는 알록달록 예쁜 꽃들과 과일들이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푸른 물결을 통해 보이는 하늘 위 태양은 꽃처럼 아름다웠어요. 인어공주들은 각자 정원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대요. 막내 인어공주의 정원에는 흰 돌로 조각된 소년상이 있었어요. 소년. 조각상 뒤에는 장밋빛 수양버들이 가지를 들이오고 있었답니다. 막내 인어공주는 인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할머니, 바다 위의 인간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인간들은 초록숲이 있는 곳에서 산단다. 꽃에서는 여러 가지 향기가 나지. 막내 인어공주는 꽃에서 향기가 난다는 것이 무척 신기했어요. 바닷속의 핀 꽃들은 아무 향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인간 세상에서는 물고기들이 나무 사이를 헤엄쳐 다니며 노래도 부른단다. 할머니는 나무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새를 물고기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인어공주들이 15살이 되면 바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려주었죠. 말하지 마. 6명의 공주들은 서로 약속했어요. 바다 위로 나가게 되면 자신이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것을 말해주자. 막내 인어공주는 15살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 바다 위를 보면서 인간 세상에 대해 상상했답니다. 드디어 15살이 된 첫째 공주가 바다 위로 올라갔다 왔어요. 달빛을 받으며 고요한 바닷가 모래 언덕에 앉아있는 것이 제일 좋았어. 다음에는 둘째 언니가 바다 위로 올라갔다 왔습니다. 난 해가 막 지르는 순간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 때가 가장 아름다웠어. 다음에 공주들 중에서 가장 용감한 셋째 언니가 바다 위로 올라갔다 왔어요. 난 발가벗고 첨벙첨벙 물장구를 치며 노는 아이들을 봤어.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 아이들은 꼬리도 없이 헤엄을 치지 뭐니? 다음에는 겁이 많은 넷째 언니도 바다 위로 올라갔다 왔어요. 여기저기 돌고래들이 신나게 제주를 넘었어. 커다란 고래들도 물을 뿜어 멋진 분수를 만들었지. 5째 언니의 생일은 마침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공주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지요. 난 커다란 얼음 위에 앉아 있었어. 그때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어. 15살이 된 언니들은 이제 언제든지 바다 위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막내 인어공주는 언니들이 물 위로 올라가는 것을 부럽게 바라만 보아야 했죠. 시간이 흘러 막내 인어공주도 15살이 되었어요.
자, 이제 너도 다 컸구나. 언니들처럼 예쁘게 꾸미자. 할머니는 인어공주의 머리에 하얀 백합관을 씌워주었어요.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공주는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물 위로 헤엄쳐 올라갔어요. 인어공주가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해가 막 지고 있었어요. 잠시 후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바다 위에는 화려한 불꽃을 쏘아대는 배 한 척이 떠 있었죠. 불꽃놀이? 인어공주는 배 가까이 다가갔어요. 선실 안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 중에는 크고 검은 눈을 가진 한 젊은이가 있었죠. 사람들은 모두 그를 왕자님이라고 불렀어요. 어쩌면 저렇게 멋있을까? 인어공주는 왕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파도가 높아지고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번개가 번쩍하더니 곧 폭풍이 불어왔어요. 배는 높은 파도에 기우뚱거리며 심하게 흔들렸어요. 결국 배는 우두둑 소리를 내며 부서지더니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왕자도 바다에 빠져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지요. 왕자님을 구해야 돼! 인어공주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왕자를 찾아 헤맸어요. 인어공주는 이리저리 헤맨 끝에 마침내 왕자를 찾았어요. 왕자는 몸을 축 늘어뜨리고 눈을 감고 있었죠. 인어공주는 왕자의 머리를 가라앉지 않게 떠받치고 바다까지 헤엄쳐 갔어요. 바다 위까지. 육지에 도착한 뒤 인어공주는 한참 동안 왕자를 쳐다보았어요. 왕자는 여전히 정신을 잃고 있었지요. 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어요. 제발 죽지 마세요. 인어공주는 왕자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인어공주는 얼른 바닷속으로 들어가 왕자를 지켜보았어요. 잠시 후 한 아가씨가 왕자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왕자를 본 아가씨는 곧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한참 뒤 왕자는 눈을 뜨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하지만 바닷속에 숨어있는 인어공주는 보지 못했죠. 왕자는 사람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갔어요. 인어공주는 슬픔에 잠겨 힘없이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왕자는 인어공주가 자기를 구해줬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답니다. 막내야, 넌 바다에서 무엇을 봤니? 언니들이 물었지만 막내 인어공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어공주의 슬픔은 더해져 갔답니다. 아, 왕자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마침내 인어공주는 언니들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아, 막내야, 기운내. 우리가 왕자님 계신 곳을 알아냈어. 어느 날 언니들은 막내를 데리고 왕자가 사는 성으로 갔어요. 아, 여기가 왕자님이 사는 성이구나. 이제는 매일 왕자님을 만나러 와야지. 인어공주는 날마다 육지 가까이 헤엄쳐 갔어요. 초승달이 뜬 어느 밤이었어요. 왕자는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인어공주는 바다에 숨어 한참 동안 왕자를 지켜보았어요. 나도 인간이 되고 싶어. 그러면 왕자님 곁에서 살 수 있을 텐데. 인어공주는 세상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바닷속으로 돌아온 인어공주는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할머니,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인간은 우리보다 빨리 죽는단다. 하지만 인간은 죽어도 그 영혼은 영원히 남지. 인어공주는 호기심에 넘쳐 물었어요. 영혼이요? 우리는 죽어서 물거품으로 변하지만 인간은 죽지 않는 영혼으로 남아 하늘 저 너머로 간단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영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한 인간이 너를 사랑해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면 된단다. 그러면 인간과 함께 영혼을 나누어 가질 수 있지. 하지만 얘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는 우리의 꼬리를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인간들은 징그럽게 여기거든. 인어공주는 자신의 꼬리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막내야, 기운을 내렴. 오늘 저녁에 무도회를 열어 실컷 춤이나 추자꾸나. 할머니가 인어공주를 달래며 말했어요. 무도회장은 춤추러 온 인어들로 가득했어요. 물고기도 꼬리를 흔들며 춤추러 왔지요. 인어들은 서로 짝을 지어 노래를 맞춰 춤을 추었어요. 인어들의 목소리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곱고 아름다웠어요. 그 중에서도 막내 인어공주의 목소리가 제일 아름다웠지요. 인어공주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하지만 인어공주는 다시 슬퍼하며 생각했어요. 영혼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였어요. 저 멀리 바다 위에서 백고동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히 왕자님이 탄 배일 거야. 아, 인간이 되어 왕자님과 춤추고 싶어. 인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 마녀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야겠다. 인어공주는 소용돌이와 부글부글 끓는 진흙 속을 헤엄쳐 갔어요. 마녀의 집은 그 너머에 있었거든요. 마녀가 사는 이상한 숲에는 동물처럼 숨을 헐떡거리는 나무들이 가득 서 있었어요. 나무들은 검은 가지를 흔들며 흐느적 거렸지요. 그리고 뭐든지 한 번 잡으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았답니다. 인어공주는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인간의 해골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맞아. 죽은 거야? 사람이 죽었대. 인어공주는 너무 무서워서 몸을 바들바들 떨었어요. 하지만 인어공주는 곧 용기를 내어 마녀의 집으로 헤엄쳐 갔어요. 공주는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나무 사이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답니다. 마침내 인어공주는 뼈로 만든 마녀의 집에 도착했어요. 인어공주가 마녀의 집에 들어서자 마녀가 희죽거리며 말했어요. 난 네가 뭘 원하는지 알지. 넌 인간이 되어 왕자와 함께 살고 영혼도 얻고 싶은 거야. 그렇지? 인어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마법의 약을 만들어 줄 테니 땅으로 올라가서 마셔라. 그러면 꼬리가 인간의 다리로 변할 거야. 각오해. 많이 아플 거야. 그리고 인간이 되면 다시는 네 가족이 사는 궁전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 마녀는 인어공주에게 바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왕자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넌 물거품이 될 거야. 그래도 괜찮아요. 좋아. 하지만 마법의 약을 얻으려면 나한테 네 목소리를 줘야 해. 좋아요. 제 목소리를 드리겠어요. 그러자 마녀는 부글부글 끓는 솥에서 약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대신 인어공주는 마녀에게 목소리를 주어야 했지요. 인어공주는 왕자가 사는 궁전으로 가서 마법의 약을 먹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뾰족한 칼날이 몸을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인어공주는 너무 아파서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이튿날 아침 왕자는 잠든 인어공주를 깨우며 말했어요. 당신은 누구죠? 어디에서 왔어요? 인어공주는 아무 말 없이 왕자를 쳐다보았어요. 목소리를 잃은 공주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왕자는 인어공주를 성으로 데려갔어요. 공주가 공기처럼 가볍게 걷자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벙어리 아가씨,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줘요. 왕자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인어공주는 너무나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인어공주는 걸을 때마다 칼끝 위를 걷는 것처럼 아팠어요. 낮에는 꾹 참았다가 밤이 되면 바닷물에 발을 담가 낫게 했지요. 언니들이 밤마다 인어공주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닷속 이야기를 전해주었지요. 한 번은 할머니와 아버지도 찾아와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어공주는 왕자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왕자는 인어공주를 동생처럼 여길 뿐이었지요. 넌 내가 예전에
봤던 아가씨와 비슷해. 그 아가씨는 물에 빠졌던 나를 구해주었어.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가씨뿐이야. 아, 왕자님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은 바로 저예요. 인어공주는 마음속으로 소리쳤어요. 얼마 후 왕자가 이웃나라의 공주와 결혼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왕자가 인어공주에게 말했어요. 부모님 말씀대로 난 이웃나라 공주를 만나봐야 해. 다음날 아침 왕자는 인어공주와 함께 배를 타고 이웃나라에 도착했어요. 왕자는 이웃나라 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바다에서 나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왕자는 활짝 웃으며 인어공주에게 말했어요. 드디어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난 지금 너무 행복해. 벙어리 아가씨, 너도 내 결혼을 축하해주겠지? 인어공주는 왕자의 손에 입 맞춰줬어요. 하지만 인어공주의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인어공주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드디어 왕자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인어공주는 신부가 된 이웃나라 공주의 결혼 드레스를 들어주었습니다. 배 위에서는 결혼 축하 축제가 벌어졌죠. 왕자와 신부는 팔짱을 끼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인어공주는 슬픔을 참으며 혼자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아픈 발을 감싸며 속삭였어요. 날이 밝으면 나는 물거품으로 변해 사라질 거야. 어느덧 밤이 깊었어요.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인어공주는 뱃전에 기대 먼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언니들이 물 위로 떠올랐어요. 언니들은 창백하고 슬픈 표정으로 인어공주를 불렀어요. 언니들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짧게 잘려져 있었답니다. 막내야, 우리는 머리카락을 마녀에게 다 주었단다. 대신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 첫째 언니가 인어공주에게 칼을 던져주며 말했어요. 자, 그 칼을 왕자의 심장에 꽂아. 왕자의 피가 네 발을 적시면 꼬리가 자라날 거야. 그러면 넌 다시 인어가 될 수 있어. 왕자를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게 돼. 할머니가 얼마나 네 걱정을 하시는데, 막내야, 왕자를 죽이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렴. 해가 뜨기 전에 어서 서둘러. 그리고 언니들은 파도 속으로 사라졌어요. 인어공주는 한참 망설이다가 마침내 칼을 들고 왕자와 신부의 침실로 갔어요. 인어공주는 진홍빛 커튼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름다운 신부가 왕자의 품에 안겨 자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살며시 다가가 왕자에게 칼을 겨누었어요. 하지만 차마 왕자를 찌르지 못했어요. 인어공주는 마지막으로 왕자에게 입 맞추고 칼을 든 채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드디어 바다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였어요.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되어 바다에서 솟아올랐어요. 당신은 누구죠? 인어공주가 주위를 떠도는 신비한 요정들에게 물었어요. 우리들은 공기 요정이에요. 우리는 영혼이 없지만 착한 일을 하면 스스로 영혼을 만들 수가 있죠. 당신도 이제 공기 요정이 되었으니 300년 동안 착하게 살면 영혼을 얻을 수 있어요.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 말이에요. 인어공주는 처음으로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것을 느꼈어요. 공기 요정님, 300년이 지나야 저도 영혼을 얻어 하늘나라로 가게 되겠죠? 공기 요정이 인어공주에게 속삭였어요. 그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착한 아이를 만나게 되면 영혼을 얻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300년에서 1년씩 줄어들어요. 하지만 나쁜 아이를 만나게 되면 1년씩 더 늦게 영혼을 얻게 되지요. 인어공주는 반짝이는 햇살을 받으며 마침내 공기의 요정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끝.